자, 지금부터 퇴직까지 우리 유일이들의 궁금증을 원래 텐션을 높여서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G샷에 대해서 카더라가 너무 많아. G샷, 그지? 뭐 물사트, 불사트 이런 거는 누가 내나요? 어떻게 내나요? 어디서 내나요? 이런 카더라 GSAT의 모든 팩트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은 G샷 실제로 해보신 분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왜 물사트고 불사트고 이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출제위원 한번 소환하도록 해볼까요? 나와주세요. 제일 먼저 취준생들은 G샷을 출제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출제위원으로 착출을 당하셨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신입 때 콩쿨처럼 출근했는데 빨갛게 긴급 메일이 와 있었어요. 뭐지? 하고 클릭해봤는데 제가 사트 위원으로 뽑혔고 몇 월며칠 며칠까지 어디에 모이세요라고 공지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가 착출했는지 누구만 알 수 있었냐면은 저희 팀장님만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미전실이라고 미래전략실 거기 인재팀에 있는 분들이 저희 팀장님한테 연락을 주고 저를 뽑아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장소에 딱 가면은 버스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삼성 서초사옥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8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버스에는 목적지가 인력개발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 같은 사람들이 8명 모여서 캐리어 가지고 간다면은 아 쟤네들이 문제 출제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알아요. 처음 도착했을 때 기억에 남는 거는 휴대폰을 먼저 압수를 당해요. 외부로 연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런데도 혹시 몰라서 전파방해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G샷 문제를 출제해본 출제위원 관점에서 삼성이 대체 학생들한테 G샷을 왜 치르게 하는 걸까요? 오리엔테이션 처음 진행했을 때 PPT 딱 봤는데 출제 목적이 딱 적혀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 고르는 거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뽑았을 때 안 나가야 되는데 항상 나간대요. 30% 정도. 그래서 삼성이 이제 다 해봤는데 뭘 하든 간에 30%는 무조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실한 애도 뽑아보고 마음 착한 애도 뽑아보고 학벌 좋은 애도 뽑아보고 다 뽑아봤는데 애들이 나가니까 애초에 나갈 거면은 가장 잘 활용하기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가장 브레인 같은 사람을 뽑겠다라는 게 사트의 전형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사팀 팀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삼성이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의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수능 잘 본 사람이라고 했어요. 수능이라는 제도 자체가 머리가 똑똑해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잘 본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의아했는데 고시공부 오래 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트 가만히 보면은 피사하고 수능 영역하고 조금 닮아 있었을 거예요. 뽑고자 하는 사람이 정확하니까 그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게끔 시험을 설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취준생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출제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해 입사자 중에 사트 성적 상위 1% 정도가 착출되는데 제가 착출되었을 때는 8명 정도 됐거든요. 제 성적이 수능은 만점을 받았었고 이제 나머지 영역은 못 푼 건 없었는데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이 정도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아마 비밀리에 진행됐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문제를 출제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 사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대 사트 시험지 문제를 몽땅 읽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풀게 하는데 거의 2, 3일 정도 문제만 풀었어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문제 유형이 익숙해져 버려서 그 상태에서 문제를 출제하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영역을 다 출제를 하시는 건가요? 영역별로 2명씩 출제하게 하는데 그래서 8명을 뽑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리를 출제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5일 정도 출제해둔 것 같아요. 그러면 수리 영역 몇 문제 정도 출제하셨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대한 많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인력개발원 팀장이 찾아가면은 영역당 400회 정도 출해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영역별로 다 합쳐서 4세트 정도 나와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출제위원으로서 역할이 끝난 거예요. 저희 역할이 끝나면은 또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검수위원이에요. 똑같이 상위 1% 출신들이거든요. 그분들께서 4세트를 싹 다 풀어보면은 최고 득점 세트와 최저 득점 세트가 나오잖아요. 그 세트를 제외하고 남은 2세트 중에 하나가 사트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 시험지들이 문제 없는지에 대해서 삼성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한 번 더 검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19년도 상반기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사트라고 되게 어려웠는데 물사트, 불사트 이러한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조금 운 싸움인 것 같은데 문제 검수위원들이 상위 1% 친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검수위원들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고 4세트를 모두 잘 풀어버리면
버리면은 최고 득점 세트랑 최저 득점 세트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지가 최종적으로 물사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당시 검수위원들이 조금 못하는 친구들이 와서 검수를 하면은 물사트가 되는 거예요. 딱히 의도된 건 아니고 검수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이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상위 1% 검수자가 잘 푸냐 잘 못 푸냐에 따라서 물사트 불사트가 결정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G샷을 한창 공부하고 있을 취준생들한테 G샷 이렇게 공부하라 라고 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G샷 자체가 시험의 논리를 깨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들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문제 출제하면서도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유형만 익숙해 하시고 문제를 푸는 스킬만 제대로 갖춰가신다면 충분히 사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네, 대박이야. 말이 안 돼, 이거는 진짜 이유가 이렇다고 어떻게 됐다라는 거 이제 아셨으니까 G샷 제대로 뽀개시길 바라겠고요. 다들 이 G샷에 성공하셔서 당신도 출제위원이 될 수 있다. 출제위원 다 모였는데 너 누구한테 갔어? 정신아 이랬으면 좋겠다, 그지? 우리는 그거를 희망하며 여러분들 저는 이제 다시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덤으로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저 봐야겠 뒤집은 거 없네. 나 혼자 할거 없어. 아니, 나 이거 안 했어.